첫 번째 이야기. 한 여자가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혼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외딴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여자는 그날따라 왠지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더욱이 최근에 여자 운전자를 습격하는 연쇄살인마가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기도 해서 더욱 찝찝했다. 여자는 혼자서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애써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 했지만 불길한 느낌을 떨쳐버리기 어려웠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어느 인적 없는 길가에서 여자는 외딴 주유소를 발견했다. 마침 자동차 연료가 다해가고 있어서 여자는 주유소에 차를 세웠다. 여자는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달라고 했다. 주유소 주인은 말없이 차에 기름을 채워주었는데 표정과 눈빛이 좀 이상했다. 주유소 주인은 여자를 보면서 주유소 건물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 듯 하기도 했다. 그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여자는 더 으스스한 느낌을 받았다. 마침내 주유소 주인은 여자의 팔목을 덥석 잡더니 강제로 주유소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여자는 간신히 주유소 주인의 손을 뿌리치고 허겁지겁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도망치듯 주유소를 떠났다. 떠나는 차를 보며 주유소 주인은 절규하듯 소리를 질렀다. 빗소리에 묻혀 잘 안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해석. 주유소 주인이 소리쳤던 말은 차 뒷자리에 누군가 숨어 있단 말이야. 두 번째 이야기. 담력 체험을 하러 나와 친구 A와 B 이렇게 셋이서 몇 년 전 살인사건이 있었던 흉가에 갔다. 여기서 죽은 사람이 혼자 살고 있었던 남자였다며? 진짜 불쌍하다. 토막 살해 당했다던데. 나라면 저승에도 못 갔을 듯. 범인은 아직도 안 잡혔다던데. 이렇게 대화하며 흉가를 구석구석 돌아다녔다. 생각보다 깨끗한 집, 분위기는 음침했지만 이렇다 할 불가사의한 현상은 없었다. 귀신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넌 봤어? 아니, 나도 못 봤어. 넌? 나도 못 봤다. 니는? 나도 못 봤어.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살짝 아쉬웠지만 속으로는 안심했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무언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해석. 사람은 분명 3명이 갔는데 마지막에 귀신을 봤냐는 얘기에 4명이 대답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쇼핑센터의 화장실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쇼핑센터 측에서 평판을 두려워 입막음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소문이 점점 확산되자 인근 여고 학부모회가 해당 쇼핑센터에 전화로 추궁했다. 소문일 뿐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숨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 없습니다. 쇼핑센터 화장실은 CCTV가 있어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건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쇼핑센터는 문을 닫았다. 해석. 매일 그 직원은 CCTV로 여자들을 훔쳐보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내 방에 혼자 있는데 이상하게 시선이 느껴진다. 가족들이 있는 거실이나 바깥에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방의 책상에 앉아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 보고 있단 생각이 든다. 분명 누군가 보고 있단 생각에 책상 앞 창문 커튼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순간 내 등 뒤로 사람 그림자가 비쳐서 깜짝 놀랐다. 헌데 잘 보니 창문 맞은편에 있는 큰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쳐 보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구나. 평소 느껴지던 시선의 정체는 이거였구나. 나는 안심하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해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을 보고 이것이 항상 자신을 보고 있었던 시선의 정체였다고 생각했지만 거울 속의 시선은 본인이 거울을 보고 있을 때에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어느 가족이 계곡으로 놀러가고 있었다. 휴가를 갈 형편은 전혀 아니었지만 여름이니 무리해서라도 가는 것 같다. 가는 곳은 산속 외진 곳이라 하루에 몇 대 없는 버스를 타고 가야 한다. 산기슭 근처까지 오니 아이가 배고프다고 칭얼거렸다.
덕분에 가족들만 내리게 해주기 위해 버스는 정차하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내려서 정류장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몇 시간을 텔레비전을 보며 기다리는데 속보로 아까 버스가 낙석 사고로 전원 사망이라는 뉴스가 흐르고 있었다. 아내는 그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라고 중얼거렸다. 남편은 바보같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고함쳤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우울해졌다. 해석. 만약 그 가족이 계속 타고 갔다면 버스는 낙석 주의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해석. 사실 이 가족은 휴가를 떠나려 한 게 아니라 너무 가난해서 계곡에 단체로 자살하러 간 것이다. 여섯 번째 이야기. 퇴근 후 집에 도착했는데 분명 아무도 없는데도 집에서 이상하게 인기척이 느껴지길래 집안에 불이란 불은 다 켜고 목욕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길에 쓰레기통이 부딪혀 넘어졌을 때는 살짝 놀랐지만 목욕을 끝내고 나와 불을 켰을 때 벽에 걸려있던 가방이 떨어져서 깜짝 놀라 넘어졌습니다. 해석. 불이란 불은 다 켜고 목욕하러 들어갔는데 목욕을 끝나고 나왔을 때 불이 꺼져 있었음. 일곱 번째 이야기. 4월의 어느 화창한 날, 뉴욕 근처의 어느 주택가. 평화롭게 출근을 준비하고 있던 남자는 만삭의 아내가 진통을 느끼는 것을 발견했다. 남자는 허둥지둥 서둘러 아내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아내는 어딘가 문제가 있는 듯 매우 위중해 보였고 남편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날따라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져 도저히 차는 속도를 낼 수 없었다. 마침내 병원 근처에 오자 남편은 차에서 내려 아내를 들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뛰었다. 병원의 의사는 인자한 미소로 그를 맞은 중년 여성이었다. 의사는 사색이 된 부부를 보자 능숙하게 움직여 즉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남편은 맥이 풀려 주저앉았다. 긴 시간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의사가 다시 나왔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다행히 아기와 산모 모두 무사합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얼굴이 환해져서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의 모습이 되어 움직이지 않는 아기와 차디차게 식어 죽어있는 아내였다. 의사는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말했다. 오늘은 나누자. 여덟 번째 이야기. 어느 병원에서 환자가 죽었다. 의사가 유족에게 사망 진단서에 사인을 요구하자 유족은 사인을 해야 할 곳에 사인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의사 이름을 썼다. 가족분, 거기가 아닙니다. 거긴 사인을 적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 이름을 쓰는 겁니다. 해석. 사인이란 죽게 된 원인, 즉 의사 때문에 그 환자는 죽었다. 마지막 이야기. 귀신이 나온다는 터널이 있다. 3명의 여학생이 어느 날 그 터널을 지나게 되었는데 무서워서 서로 손을 꼭 붙잡고 뛰어갔다. 터널을 나오자 3명이 똑같이 말했다. 휴, 내가 가운데 있어서 다행이다. 해석. 3명이 있었는데 서로 가운데라고 착각했다면 가장 왼쪽과 오른쪽에는 누구였을까?